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자료구조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을 동적 계획법을 이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피보나치 수열을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피보나치 수열은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1로 시작을 해서 세 번째 항부터는요, 이 이전 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말하게 됩니다. 즉,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라 그랬죠. 이를 점화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1항과 2항일 때는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n항의 값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n-1항의 합과 n-2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재기함수로 풀어봤을 때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 항의 우리가 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일곱 번째 항의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값입니다. 즉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항이 일곱 번째 항이 되는데요. 이때 여섯 번째 항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의 입장에서는 다시 다섯 번째와 네 번째 항을 구해야 되고요. 다시 다섯 번째 입장에서는 다섯 번째 항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즉 n번째 항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이전의 합은 이전의 합으로 또 이 항은 이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호출되는 과정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의 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으로 나누고 다시 또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하니까 계속해서 중복되는 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항,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재기 호출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호출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떻게 하자고 생각을 했냐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우리가 큰 문제를 이전의 작은 문제로 큰 문제를 이전의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분할할 때 이전에 계산된 값을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전에 계산된 값을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계산된 값을 중복적으로 재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산된 결과값을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된 값을 재사용하자라는 기법이 바로 뭐냐면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일명 DP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적 계획법의 이름이 다이나믹에 또 프로그래밍까지 써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냥 저장된 값을 계산된 값을 저장해 놨다가 이 계산된 값을 재사용하는 게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값 재사용이 그게 바로 동적 계획법인데요. 이 동적 계획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큰 문제를 다시 작은 문제에 큰 문제를 다시 작은 문제로 분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정복 알고리즘 기법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계산된 값을 중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동적 계획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분할을 해서 작은 문제로 나눌 때 중복되는 계산법이 없으면 그거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동적 계획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한 번 계산했을 때 이 값을 저장하고 계산했을 때 저장을 하고 계산했을 때 저장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전에 똑같은 계산이 필요하다면 재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산된 값을 갖다 쓰는 방식이 동적 계획법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계산한 결과를 저장할 배열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배열에다가 계산 결과를 저장해 놨다가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바로 메모이제이션 방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이제이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큰 문제를 하위 문제로 분할을 할 때, 즉 탑다운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될 때요. 이때 계산이 계속 중복이 된다면 그 계산 결과값을 저장해 놓고 재사용하겠다라는 이 방식이 메모이제이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이제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재기호출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 요만큼만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중복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복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계산 결과를 저장할 메모이제이션의 약자 mg 배열을 하나를 선언을 해서 100개를 선언을 했는데요. 초기값은 0, 1, 1로 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1항과 2항의 결과는 1, 1로 시작을 하고요. 0항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서 0으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 1, 1 하면 1항은 1, 2항은 2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번째 항의 값이 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즉, 이 5를 구하는 문제.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항의 값이 5죠? 5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5죠? 그러면 mg방의 5번째 방이 0과 같지 않다면 물어봅니다. 0, 1, 1로 시작했으니까 0과 같지 않아야 되는데 0이죠. 그쵸? 그러면 0이라는 요 else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피보 n-1항과 피보 n-2항을 재기호출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재기호출이 끝나기 전까지는 두 번째 재기호출을 호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재기호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5로 받았죠? 5로 받아서 n-1 하면 몇 번부터 호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4부터 호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피보나치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항의 값이 뭐죠? 5죠. 그럼 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피보에서 n-1에서 뭐가 되죠? 4가 되죠? 4의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기호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n의 값을 뭐가 받는 거죠? 4가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4를 받아서 4를 가지고 n-1에서 다시 한번 재기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기호출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재기호출은 호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대입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기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번 방에서 재기호출하고 재기호출하고 재기호출해서 여기 끝까지 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5를 가지고 재기호출을 해서 n-1에서 4로 갔죠? 그리고 4를 가지고 가서 n-1에서 3으로 갔죠? 3을 가지고 n-1에서 뭐로 갔어요? 2로 갔어요. 그러면 NG 2번째 방이, 즉, 요 2번째 방이 0과 같지 않다면, 0과 같지 않죠? 1이죠? 그러면 이 값을 뭐 해주래요? 리턴을 해주래요. 그럼 여기 값이 뭐였어요? 1이었죠? 이 값을 리턴을 해주니까 여기 1의 값을 리턴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함수로 호출을 하고 네 번째 함수에서 리턴 1의 값을 리턴을 해주게 2번째 방을 리턴을 해주면 요게 2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예요? 1이죠? 1의 값을 싹 리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로 들어왔을 때 요 방이 4로 가고 3으로 가고 2로 가면
2번째 방은 0과 같지 않으니까 2번째 이 안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안에 있는 값은 뭐예요? 1이죠? 1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리턴을 하고 나면 이제 요 첫 번째 함수 호출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n-2, 지금 n의 값이 3이죠? 3-2 하면 1이죠? 그러면 1번째 방을 보는 거야. 1번째 방이 0과 같지 않죠? 1이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계산이 됐다라면 어떻게 해줘요? 그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계산이 돼서 1번째 방을 리턴하면 여기서 1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호출에서 1이 리턴이 됐고 두 번째 호출에서 1이 리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5에서 4로 가고 4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2로 가서 호출해서 1 리턴, 호출해서 1 리턴에서 여기서 2에서 돌아온 1값, 1에서 돌아온 1값에서 3이라는 값에서는 요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 받고 이거 더한 값으로 어떻게 요 방을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 n이 뭐야? 세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에 1 더하기 1한 값을 저장을 해준대요. 1 더하기 1한 값을 저장을 해줬더니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저장하고 나면 2번째 값을 리턴을 해주래요. 그러면 2를 저장을 하고 나서 지금 n이 뭐였어? n이 3이었죠. 저장을 하고 나서 3번째 값을 리턴해주면 요 3번째 값은 뭐예요? 2죠? 요 값이 여기로 쏙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째에 저장된 2가 쏙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2가 리턴이 돼요. 그럼 요거 첫 번째 함수 호출 끝났죠? 그럼 두 번째 함수 호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 호출로 갔더니 n-2로 가래요. n-2는 지금 n이 4죠? 4-2 하게 되면 2번째 방을 가게 되는 건데 2번째 방은 0과 같지 않죠? 그러면 2번째 방의 값을 뭐 해주래? 리턴을 해주래요. 그럼 리턴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1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호출 끝났죠? 두 번째 호출 끝났죠? 2 더하기 1한 값을 어디다 주래? 4번째 방에 주래요. 그쵸? 그러면 2 더하기 1한 값을 4번째 방에 주니까 여기에 3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장하고 나서 리턴, 지금 4번째 방을 리턴을 해주라니까 저장하고 나서 리턴되는 게 여기 4번째 방에 값 뭐가 들어갔어요? 3이 들어갔죠? 3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n-2로 가래요. n-2로 갔더니 n-2는 지금 5니까 3이죠. 3번째 방 갔더니 0과 같지 않아.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2가 저장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재교출해서 또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2번째 저장된 값 뭐를 가지고 여기에서 요 2의 값을 가지고 더해서 여기에다 5를 싹 집어넣고 5의 값을 리턴해주면 결국은 다섯 번째 항에 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5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또 재기호출을 3을 따라서 재기호출이 돼야 돼요. 하지만 재기호출을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산된 값 3번째 저장된 값을 다시 한번 재사용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 5번째에서 3번째죠. 여기에서 다시 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전에 계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7이라면 이만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뭐가 된 거예요?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n의 개수만큼만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고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로 계속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얘는 비고 2n의 시간 복잡도, 즉
여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호출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이 값은 거의 100만 돼도, 100이 뭐야? 50만 돼도 벌써 시간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계산된 계산 결과 값을 가지고 재사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수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동적 계획법 방식인데요. 큰 문제를, 그러니까 7항을 구할 때 6항과 6번째 항과 5번째야. 6번째 항을 구할 때 5번째 항과 4번째야.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해결을 할 때요. 이 분할하는 방식에서 중복되는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의 과정을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쓰는, 즉 메모이제이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행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적 계획법과 그리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차이는 계산 결과가 중복이 돼서 저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문제는 동적 계획법을 이용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분할한 후, 큰 문제를 하위 문제로 분할을 한 후에 그 계산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취합을 해서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버튼업 방식이 있거든요. 버튼업 방식은 뭐냐면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면서 결국은 큰 문제를 완성해 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얘는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버튼업 방식을 반복문으로,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반복문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복문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항과 0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포문에 몇 번째 항부터 구하면 돼요? 세 번째 항부터 구하면 되죠. 어디까지? n항까지 구하면 돼요. n항까지 i를 뿔뿔하면서 구해주시는데요. 우리가 mg i번째 방에다 저장을 해주는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mg i-1방의 합과 mg i-2항의 합으로 구해주셔서 최종적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return mg 여기 다 구해주고 폼은 빠져나와서 return 최종적으로 return mg n의 값을 리턴해 주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작은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은 내가 여기에다 5를 구했다고 한번, 5를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부터 5까지 반복을 하는데, 즉 n의 개수만큼 도는데, 이거 여기에서 3이 들어왔을 때 n-1은 뭐야? 2죠. 그리고 n-1은 뭐죠? 1이죠. 그러면 1번째 방과 2번째 방을 더한 거를 3번째 방에 넣어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는 거죠. 돌았습니다. 그럼 4죠. 4번째 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번째 방과 3번째 방으로 구한대죠. 왜냐면 i-2니까요. 그리고 돌았죠. 그러면 5죠. 그러면 5번째 방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3번째 방과 4번째 방으로 구해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돌고 빠져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저장된 값을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값이 되는 거죠. 어때요?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서 점점 다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방식, 이거를 버튼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버튼업 방식은 반복문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탑다운 방식은 일단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서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재기호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해결하는 방식이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동적 계획법 중에서도 탑다운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버튼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반복문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탑다운 방식은 일단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면서 계속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죠. 그럼 메모리도 많이 들고 호출하면서 오버헤드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얘는 그냥 n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저장하면서 더해주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피보나치 수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동적계획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배우시고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거 배우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니까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래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